자, 뭐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라기보다는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죠. 자바 초급 시간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파이널 앱스트랙 그리고 상수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내부 클래스를 하면 자바 초급은 끝이 나요. 자바 초급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날짜는 보니까 날짜도 대충 뭐 다음 개강일이 언제였지? 다음 개강일이 아마도 5월 1일인가? 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볼까? 파이널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지난 수업 시간에 제가 참조형 다형적 변수를 다 설명했습니까? 다형적 변수는 다 끝이 났죠? 대답을 안 해주니까 뭐 그렇겠죠. 다 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파이널이라는 제어자를 같이 한번 볼게요. 위치, 어디에 위치하냐, 그리고 의미는 뭐냐. 이런 제어자들은 위치를 외우셔야 됩니다. 위치는 외우셔야 돼요. 이런 제어자를. 자, 얘는 어디에 오냐면은 클래스 앞에 와요. 그리고 멤버 변수 앞에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수 앞에 옵니다. 변수 앞에. 그리고 메서드 앞에 옵니다. 의미, 마지막이라는 의미. 마지막이라는 의미. 자, 그럼 마지막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자, 뭐 클래스에다가, 자,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A가 있고 상속을 했어요. 클래스 B, extends A. 자, 상속을 하면은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파이널이라고 붙이면 마지막 클래스여서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상속하면은 어떻게 된다? 예, 컴파일러가 나겠죠. 이렇게. 그래서 클래스 앞에 파이널이 붙으면은 상속이 금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변수 앞에, 변수는 좀 이따 하고, 자, 메서드 앞에 오는 걸 볼까요? 여전히 상속관계. 자, 여기다가 메서드를 하나 선언할게요. void abc라는 메서드예요. 자, 이거를 제가 상속 관계인데 재정의 할 수 있죠. 이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버라이딩 할 때 뭐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블록을 새롭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해야 재정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했다 이거죠. 자, 20을 출력하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앞에다가 파이널이라고 붙인다 그러면은 마지막 메서드여서 뭐 재정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컴파일을 넣어요. 그래서 파이널이 그 메서드 앞에 붙으면은 어떤 의미? 오버라이딩 금지. 여기 적겠습니다. 오버라이딩 금지. 자, 이거 여기다가 붙여야 되네요. 그죠? 메서드 앞에다가. 자, 그리고 변수 앞에 올 때만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나요? 시작하자마자 또 집중 안 하는 사람도 있네요. 본인은 집중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비 오기 때문에 잘 수 있습니다. 잠이 오겠죠. 좀 이따가. 자, int a가 10이고 a는 20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재할당 문장이라 그러죠. 자, 앞에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어떻게 되냐? 재할당 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 에러. 자, 변수 앞에 만약에 파이널이 붙는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재할당 금지. 여기다 적을까요? 재할당 금지. 값을 재할당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 멤버 변수가 있다면은, 자, 얘가 멤버 변수입니다. int num은 100이다. 보통 이제 멤버 변수에는 값을 세팅을 하지 않고 받아와서 값을 재할당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파이널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얘가 파이널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재할당하면 오류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지? 그러면 자, 그래서 파이널이 멤버 변수에 만약에 붙는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생성자에서 한 번의 재할당은 허용이 돼요. 컴파일은 나요. 한 번만 허용해요. 생성자에서. 그래서 만약에 메서드에서도 재할당하려고 했다면은 오류가 나겠죠. num10이라는 저 값만 오류가 나지 않아요. 한 번만 허용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적자면은 멤버 변수 앞에 파이널이 선언됐다면 생성자 내에서 딱 한 번의 값 할당이 허용됩니다.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파이널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 그 초보자가 지금 뭐 제어자 있죠, 제어자의 종류. 제어자 종류는 두 개인데 접근 제어자라는 게 있었고, 그죠? 나머지 뭐 기타 등등의 의미로 기타 제어자라는 게 있어요. 제어자 종류는 이제 두 가지인데 접근 제어자냐, 기타 제어자냐. 그래서 이제 기타 제어자로 뭘 배웠다? 스태틱을 보셨고요. 스태틱. 그 다음에 파이널을 공부했고 지금 바로 앱스트랙을 할 겁니다. 얘네들은 위치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자면 스태틱은 어디에 오냐면은 자 멤버 변수 앞에 오죠. 그리고 메서드 앞에 옵니다. 파이널은 어디에 오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클래스 앞에 오죠. 메서드 앞에 오고요. 그리고 변수 앞에 옵니다. 자 이제 앱스트랙 배울 건데 앱스트랙은 클래스 앞에 오고 메서드 앞에 와요. 이 위치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 제어자의 위치도 덤으로 외워야 되겠죠? 자 어디 온다? 여기 적을까요? 클래스 앞에 오고요. 클래스 앞에 생성자 앞에 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적을까? 멤버 변수 앞에도 오고요. 그리고 메서드 앞에도 오죠. 자 근데 이때 제가 언급한 바 없었던 것 같은데 클래스에 선언되는 조건 제어자는 정해져 있어요. 여기 적을까요? 클래스에 선언될 수 있는 접근 제어자는 네, 샵을 붙이자. 자 어떤 접근 제어자? 접근 제어자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적을까요? 자 퍼블릭, 그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그리고 디폴트, 그리고 프라이빗이 있어요. 자 근데 접근 제어자 클래스 앞에 선언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퍼블릭이냐 아무것도 안 했냐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디폴트 제어자랑 퍼블릭밖에는 없습니다. 클래스 앞에 선언될 수 있는 제어자였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앱스트랙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의미가 있고 위치는 어디냐. 의미, 위치. 일단 앱스트랙이라는 건 추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추상이라는. 그러니까 추상이 뭘 의미하냐면은 미완성, 완성된 거 아닌 거, 완성이 안 됐어요. 그걸 추상이라 그러고 위치는 방금 보셨지만 클래스 앞이나 메소드 앞에 올 수 있다. 자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앞에 오는 거를 볼게요. 클래스 A가 있어요. int num은 100이야. num은 100. 메인을 만든 적이 없으니까 메인을 만들어야 되겠네. 자 여기서 클래스를 주소 생성해가지고 객체 생성이라고 하죠. 객체 생성해가지고 제가 5.none 이렇게 이제 호출하는 문장을 작성했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추상이라고 적으면은 일단 이걸 추상 클래스라 그래요.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컴파일 에러 납니다. 외워 주셔야 됩니다. 컴파일 에러 외워 주실 수 있죠? 여기 적을게요.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미완성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객체 생성을 하는 거를 막아놨어요. 외워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은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 날짜와 관련된 거 배운 거 기억나나요? 캘린더 클래스가 있었어요. 여기다 적을게요. import java.util이라는 패키지에 캘린더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캘린더 클래스가 일단 추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를 객체 생성하잖아요. 그럼 오류납니다.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시스템 날짜를 내가 구하고 싶네요. 그러면 get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캘린더의 상수로 이어, 그죠? 연도, 그리고 month. 근데 month 같은 경우 자 여러분 숫자 1이 뭐다? 아니, 숫자 0이 뭐예요? 1월이고요. 1이 2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얻어올 때는 항상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원래. 그리고 이제 오늘의 날짜, 데이트, 그리고 요일을 구하고 싶으면 데이 오브 위기였죠. 응?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오늘을 이거는 적지 말고 요일까지는 하지 말고 날짜까지 적는 로직을 짰는데 이 부분 컴파일 오류 나거든요. 자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세요. 캘린더 클래스의 get instance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캘린더 클래스
get instance 메서드를 이용하세요. 다시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캘린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라는 거예요. 객체 생성할 수 없어요. 오류나요. 근데 지금 객체를 생성해야 get 메서드로 호출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객체 생성할 것이냐? get instance라는 메서드를 이용해 줍니다. 뭘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텐데, 그죠? 드렸고요. 같이 같이 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그 앱스트랙이라는 제어자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캘린더는 갑자기 왜 나왔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대표적으로 캘린더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라서 객체 생성하면 컴파일 에러 납니다. 그래서 컴파일 오류문은 보셨을까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라서 객체 생성이 안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소를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잖아요. 그죠? 누굴 이용해라? get instance 메서드를 이용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API를 보셔야죠. 뭐 어차피 여러분 도구 다 사용하고 있잖아. 그 점 찍으면 다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텔리제이 쓰시죠? 이클립스 쓰시는 분도 있는 거고. 뭐 걔가 다 해결해 주는데 그죠? 뭐 더블 클릭만 해서 다 해결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고 뭐 더블 클릭만 하면 되죠.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니까. 저는 그래서 수동으로 다 찾아드릴게요. java.util 패키지의 캘린더 클래스. 자, 캘린더 클래스. 일단 한번 선언부를 보시죠. 추상 클래스에서 일단 객체 생성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return type이 자기 자신의 주소값인 애를 찾는 거죠. 이거는 이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알려드렸잖아. get instance라고. 그래서 열심히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막 get instance가 종류가 많아. 그래서 이제 제일 기본적이네. 이거 스태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호출 가능하죠? get instance 하면 되니까. 그냥 카피할게. 카피해서 불러와가지고 점만 찍으면 되는군요.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주소를 생성할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들겠죠. 무슨 의문이 드냐면 아니 추상 클래스는 뭐 멤버 변수도 있을 낀데 그럼 이건 어떻게 접근하지?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드나 보네. 아니 뭐지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추상 메서드를 일단 한번 볼게요. 자, 클래스 A가 있고요. 자, 클래스 A에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자, 메서드가 있습니다. 여기 뭐 10을 출력한다고 보자. 근데 여러분 있죠. 그 추상이라는 이 키워드를 클래스 앞에 말고 메서드 앞에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컴파일 하면요. 오류문이 등장할 텐데 제가 그 오류문을 보여드릴게요. 자, 추상 메서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장해가지고 좀 잡아. 컴파일해서 자바C a.java. 자, 일단 컴파일을 했고요. 컴파일 하니까 오류가 났죠. 그래서 오류문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번째 오류문부터 볼게요. 두 개 났어요. 추상 메서드들은요, 바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응? 자, 일단 바디가 뭐냐? 그러면 메서드의 바디는 뭔데? 블록을 말합니다. 일단 여러분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블록 있으면 안 돼. 끊어줘야 됩니다. 일단 됐습니까? 자, 첫 번째 오류는 해결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자, A가 추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A는 클래스 A를 말하잖아요. 그죠? 여기다 하나 적을게요.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클래스는 정답 추상 클래스. 자, 이해하셨을까요? 네, 요건 그냥 별도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추상이 아니라서 오류가 났구나. 일단 이렇게 저장. 이렇게 하면 말끔히 해결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and 뒤에 있는 이것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도 됩니다. 얘가 추상 클래스이나 추상 아닌 메서드도 가질 수 있어요. 응? 뭐 얘가 뭐 10이라고 보자. 응?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일반 메서드 선언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야 되죠. 추상 메서드는 뭘 할 수 없어? 바디를 가질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요?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세요 라고 적어놓고 여기다가 정답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추상 메서드를 가질 수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만 가능합니다. 추상 클래스이지만 일반 메서드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상속을 볼게요. 그러면 이런 추상 클래스를 만약에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상속하겠습니다. 얘는 좀 걸리적거리니까 없애고, 자, 여기다가 클래스 B를 extends A라고 했어요. 자, 이거 컴파일 오류 날 건데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해결하실 수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같이 볼게요. 자, 컴파일을 해봐야 알겠죠? 자, 컴파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하나 남네요. B가 추상이 아니다. 자, 왜 B가 추상이어야 될까요?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으니까. 자, 근데 여러분 추상 클래스를 계속 선언하자면 객체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메서드라든지 뭐 변수 이런 거에 접근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죠? B를 추상으로 만들면 되지만 계속 추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라고 돼 있네요. 오버라이드 하지 않았다. 추상 메서드 ABC를. 자, 그래서 결국은 있죠. 이거는 이제 뭘 하기를 원하냐면 이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할게요. 일단은 오버라이딩 뭔지 알죠? 재정의. 그래서 얘가 블락이 있어야 되고 system.out.print ln을 넣어둘까요? 10이라고 해보자. 저장. 자, 컴파일 하니까 이제 오류는 사라지죠. 일단 여기까지 문법적인 이해는 됐나요?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 자, 그럼 일단 넣어두자. 문법 얘기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예문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애니멀이란 클래스가 있어. 애니멀 클래스에는 사운드라는 메서드가 있고 클래스 도구 익스텐드 애니멀 상속을 해요. 상속을 해가지고 뭐 사운드를 또 오버라이딩 하죠. 시스템 나오죠? 프린트는 여기서 멍멍 뭐 고양이 오리고 자 그런데 이제 오리가 사운드를 오버라이딩 하지 않아요. 야옹 여기 클래스 사운드 뭐라고 할까 클래스 사운드 메인을 데리고 올게요. 메인 사운드 테스트를 호출할 때 유도 캣 고양이 자 이거 소스 코드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보시죠. 지금 사운드 테스트가 스태틱이어서 클래스 이름으로 호출했습니다. 애니멀 타입이 들어가죠. 그래서 애니멀 타입으로는 뭐 도구, 캣, 덕 다 상속 관계입니다. 자 지금 이거를 실행하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멍멍, 야옹, 오리 소리만 나지 않아요. 맞죠? 거기까지 이해하셨을까요? 자, 이 소스 코드를 드릴 테니까 컴파일해서 실행까지 해보십시오. 자,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셨을까요? 자, 오리 소리 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서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죠. 애니멀이나 도구, 캐릭터, 사운드, 그리고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다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해요. 다 다른 사람이 개발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지금 사운드 테스트라고 했을 때 오리만 소리가 안 나니까 오리 클래스를 만든 사람이 있죠. 큰 잘못을 한 것 같죠. 일단 사운드를 왜 하필 오버라이딩 안 해가지고 이 멍청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 애니멀 클래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죠. 이 사운드 메서드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잖아 원래.
그러면 이거 비워두면 돼, 안 돼? 이거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일반 메서드는 저 블록을 생략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일단 내용도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 애니멀 클래스 만든 사람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abstract이라고 붙여. 이거 완성 안 됐다 아직. 뭐 완성될 수가 없다는 최상위 클래스라서. 그래서 이거를 오버라이딩 하는 쪽에서 어떻게 상속받는 쪽에서 이걸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abstract이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이 애니멀 클래스 만든 사람이. 자, 이렇게 하시면은,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리 클래스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한번 알려줘요. 야, 이 메서드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니 안 했는데? 하고 컴파일 오류가 나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형적 변수 있죠? 이 다형적 변수 하면 떠오르는 게 뭔데?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잖아. 다형적 변수는 무조건 오버라이딩 된 거 부르거든? 그래서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를 호출하려면은 얘가 오버라이딩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자,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해둘 건 여기서 오류 납니다. 컴파일러. 추상 메서드로 선언하는 목적. 추상 메서드를 선언함으로 인해 상위 클래스에서는 하위 클래스의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게끔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추상 메서드를 선언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하게 강제하려고 그래요. 야, 이거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돼 라고 이제 강제하려고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나게 하려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뭘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 객체 지향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다형적 변수인데 다형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뭐 모습은 하나인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큰 장점인데 다형적 변수가 오버라이딩 된 메소드를 호출하니까요. 반드시 오버라이딩 하게끔 강제하겠죠. 그러려고 이제 추상 메소드 만드는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가도 괜찮겠죠.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볼게요. 그래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애들은 이 메소드가 하위 클래스에서 반드시 오버라이딩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추상이라고 선언하는 게 좋죠. 컴파일 단계에서 오류 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컴파일 에러를 해결하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abstract도 끝이 났어요. 끝났네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건 다 정리가 됐고, 아까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제자 종류는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정리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그 논리 연산자 했나요? 이렇게 생긴 거 했습니까? 네. 저기 이번 달 오신 학생 네? 제가 논리 연산자 했습니까? 안 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안 했군요. 자, 그럼 지금 바로 할게요. 논리 연산자, 사실 연산자니까 앞쪽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더 중요한 걸 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뭐 넘어왔네요. 자, 논리 연산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논리 엔드 연산자. 자, 여기 적겠습니다. 논리 엔드 연산자라는 게 있고 얘는 논리 우와 연산자입니다. 얘는 버티컬 바고 어디 있냐면 키보드에 돈 원화 표시 역슬래시 바로 위쪽에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그럼 얘는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든 항이 true일 때 결과는 true입니다. 하나의 항이라도 true면 true예요. 얘는. 자, 그러면 예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간단한 겁니다. 이 연산자는. 근데 문제는 잘 못 풀대. 자, 일단 system.out.println 자, 여기다가 true 논리 엔드 연산자 true 그럼 결과는 true겠죠? 뭐 false가 있고 false가 있겠죠. 에이구 블락 설정하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있네. 자, 이거 결과 true 얘는 false 얘도 false인 거 이해되시죠? 논리 엔드 연산자입니다. 논리 우화는 이런 행동. 자, 버티컬 바 두 개. 한 개라도 true면 true예요. 자, 되셨죠? 자,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자, 그러면은 아래 예문을 볼게요. 실행할 때 exec execute 어떻게 실행할 거냐? 자바 메인이라고 적고 여기다가 25라고 했어요. 20대입니다. 20대
20대 아님을 한번 해볼게요. 35면 20대 아니죠? 20대 아님. 됐나요? 15도 20대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age라는 변수가 있다면은 20보다 크거나 같고 2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표현 자바에서는 없습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이거를 둘로 나눕니다. 항을 둘로 나누어요. 첫 번째 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이 있어요. 두 번째 항. 이거 작고 나갔단데. 자, 이렇게 둘로 쪼개. 자, 그러면은 어떤 논리 연산자가 들어가야 되지요? 이거 논리 AND 연산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거 n% 두 개짜리 논리 AND 연산자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둘 다 true여야 20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30대랑 10대 조사하려면 30대 이상과 그러니까 얘는 20대고요. 20대 조사하는 문장, 20대를 조사하는 문장이라고 적게. 자, 밑에 그러니까 20대 아닌 거 조사하는 문장을 또 여러분 작성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저 이렇게 나오게 해주세요. 복사할 건 없네요. 지금 처리해 주시죠. 자, 일단 이거 같이 해볼까요? 자, 20대인 거를 조사하는 문장이었고, 그죠? 방금 했던 거가. 근데 이제 20대 아닌 거를 조사하려면은 10대들 나이가 20보다 작아요. 그럼 뭐 이거는 10대들이다, 그죠? 그리고 나이가 29보다 크다는 건 30대 이상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20대 아닌 거 조사하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망연산자 우리 배웠죠? 이거를 사망연산자로 풀게요. if, else문을 사용하셔도 되고 사망연산자를 이용하면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연산자는 어떻게 생겼죠? 자, 여기 조건이 옵니다. 조건 물음표 값 1 콜론에 값 2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이 20대 아닌 거 조사하는 문장으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자, 일단은 뭐 int age 인티저 클래스를 알고 있는 거고 pass int가 있고 args 자그라 0. 자, 여기다가 20대 아닌 20대 이렇게 해놓고 조건은 이거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15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15가 20보다 작죠? 바로 참이네요. 참이면 20대 아님이라고 바로 지키겠죠. 35가 들어왔다 보고 35가 20보다 작다? 예, 거짓. 35가 29보다 크다? 참입니다. 그래서 바로 참이 한 개라도 있으면은 참. 자, 만약에 25가 들어왔다. 25가 20보다 작다는 어때요? 20이 더 크다? 25보다 거짓. 그죠? 25는 29보다 크다? 거짓이죠. 둘 다 거짓이면은 거짓. 20대. 이해하셨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논리 엔드 연산자. 논리 엔드 연산자는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스태틱을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저 클래스의 파스인트라는 메서드를 보니까 또 그 얘기를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보고 지나갈게요. 인테저 클래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코어 패키지인 java.language 안에 있어요. 파스인트라는 메서드가 어떻게 생겼을까? 시그너처를 유추해 본다면은 파스인트 메서드의 시그너처는 이 문장을 보시고선 유추하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변수죠. 변수라고 하시고 얘는 문자열각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파스인트라는 얘 있죠. 파스인트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문장 보고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보고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야 되겠죠? 클래스 인티저가 있는데 일단 스태틱이라는 거 아시겠나요? 그리고 외부에서 불렀으니까 당연히 퍼블릭. 뭐 클래스 자체도 당연히 퍼블릭일 거고 반환형이 인트이고 메서드 명이 파스 인트고 그리고 여기에 스트링형이 들어오겠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뭐 저도 모르고 이해하셨을까요? 예,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인티저 클래스에 파스 인트 오버로딩 되어 있어요. 하나 더 볼까요?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자바.랭귀지의 인티저 클래스, 정수와 관련된 클래스. 얘가 가지고 있는 파스인트는 하나 더 있어요. 2개 있어요. 오버로딩 돼 있어. 자, 이게 파스인트 보이나요? 레디스라고 돼 있다, 그지? 이게 뭔가 볼까? 파스인트. 자, 파스인트를 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바 중급 때 배우는 거고 아직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그런데 대충 알죠? 넘버 커뮤니케이션이 뭔지 알잖아요. 자,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 이제 이거 자, 예문 볼까요? 예제. 예제문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게 혹시 16진수인 거 아시나요? 16진수에서 FF가 뜻하는 거를 혹시 모른다 손 드세요. 그럼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저 지나갈 거예요. 저 설명 드린 적 있나요?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6진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진수가 2진수, 자, 2진수, 자, 8진수, 그리고 16진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진수는요, 0 아니면 1이죠. 0과 1 표현 가능. 자, 8진수는 0부터 7까지 표현 가능. 16진수라면 그러면은 0부터 15까지 표현 가능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자바에서도 이제 진수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int a는 자, 만약에 그냥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수학 시간에서 이진수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 이제 그림판이 빨리 켜져야 되죠. 네, 여기다가 1, 0, 1이 그냥 적었을 때는 10진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진수로 내가 뭐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가로치기 2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다 알고 계셨죠? 이건 이제 뭐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죠? 네, 진수 표현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자바에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예요. 자, 여기 봐주시죠. 자바에서 표현할 때 여러분 그냥 101이라고 하면은 그냥 100일이야 10진수야. 그래서 이진수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앞쪽에다가 0, 그 다음에 알파벳 B라고 바이너리라는 뜻입니다. 이거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진수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 계속해서 자, 또 int a는 자, 그럼 8진수야. 8진수면은 여러분 이것도 얘기하자. 여기다가 내가 3이라고 할게. 그럼 어떻게 되니?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자, 여러분 이진수에 3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컴파일 에러 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진수는 0부터 7까지 표현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표현해 볼까? 내가 예를 들어서 3, 5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그냥 하면 10진수 35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끄집어낸다면은 가로치기 8이라고 하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제로만 붙이면 돼요. 숫자 앞에 제로를 붙이면 8진수 표현이 됩니다. 계속해서 int a는 자,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 그리고 7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10진수 27이죠? 16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진수는 어떻게 표현하냐? 0x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질문할게요. 여기서 이거 이진수야. 근데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10진수로 변경하래. 그러니까 10진수는 뭐 10진수라고 할 필요도 없지. 10진수 변경 어떻게 하죠? 자, 10진수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의 제로, 2의 1, 2의 2라고 적습니다. 일단 자, 각 자리를 전부 곱합니다. 자, 1 곱하기 2의 3, 2의 2승 플러스 0 곱하기 2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2의 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을까요? 네, 이제 이 계산은 뭐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제가 지금 얘가 자리가 몇 개? 얘가 자리가 3자리죠. 그러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네. 얘는 8의 0승, 8의 1승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요. 16의 0승, 16의 1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6진수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 2, 7 안 할 거야. 0부터 15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거다. 10, 11. 자, 이거를 이제 제가 10진수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16의 사과 표시가 승입니다. 16의 1승 플러스 곱하기 10 더하기 16의 0승 곱하기 11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 하자고 하냐면은 16진수가 문제야. 어떤 문제냐면 다시 할게. 찾아와나. 근데 지금 뭐라고 했지? 자, 1, 0, 1, 1이죠? 이거 16이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 이거 두 개 합쳐갖고 16의 0승이고요. 이거 두 개 합쳐갖고 16의 1승이라고 나는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표현돼 안 돼? 그렇게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야. 이거 몇 자리예요? 하나, 둘, 셋, 네 자리죠. 그래서 이게 16의 0, 16의 1, 16의 2, 16의 3이 되잖아. 내 말은.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네요. 그래서 16진수는 두 자리가 있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10부터 15까지. 맞지? 그래서 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10이 바로 뭐다? A. 우리 A라고 표현하자. 어? 알파벳. 11은 그러면 B.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15는 그럼 뭐다? F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10과 11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AB라고 해야 된다. AB. 그래야 이렇게 돼. 이해하셨습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게 됐어? 얘 때문에.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에? 마이너스 FF라는 소리 뭐예요? 이게 바로 15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15고.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은 16의 1승 곱하기 15 더하기 16의 0승 곱하기 15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 계산하면 255겠지. 그래서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16진수다 라고 알려줘야 돼. 이거 10진수 0이다. 이거 지금 10진수다. 이거 지금 몇 진수다. 이거 지금 2진수야 라고 표현해줘야 돼. 그러면은 다 10진수로 계산돼서 나와요. 뭐가? 똑같은 파스인트인데 두 개짜리는. 일단 10분 쉬었다가 문제를